안녕하세요. 어릴 적 상상화에서나 보던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제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AAM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조비 에비에이션의 신형 항공기에 대한 FAA의 그 빼곡한 기술 문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문서 정말 두껍죠. 네, 그리고 업계 충접 표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다룬 기사, 또 냉정한 투자 분석, 그리고 국제 항공 보안에 대한 정책 보고서까지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 너머에서 이 전기 에어택시들이 실제로 우리 머리 위를 날기 위해 넘어야 할 진짜 장벽들, 기술, 규제, 돈, 그리고 신뢰의 문제까지. 자, 그럼 그 복잡한 매듭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가장 딱딱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서, 조비 에비에이션 S4-1 모델에 대한 FAA 가망성 기준 문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항공기는 비행기도 아니고 헬리콥터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력 리프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예요. 말 그대로 없던 걸 만드니까 안전 기준도 백지 상태에서 새로 써야 했던 거죠. 네. 문서를 보면 정말 그 고민의 흔적이 다 보입니다. 맞아요. 문서를 읽어보면 정말 치열한 논쟁의 흔적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가 홀 플러터라는 현상을 지적하더라고요. 그 프로펠러 진동 문제요? 네, 프로펠러가 돌면서 날개랑 상호작용해서 생기는 아주 위험한 진동인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질문이었죠. 근데 FAA의 답변이 되게 흥미로워요. 그렇죠. FAA는 활 플러터라는 그 용어 자체에 갇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건 기존 프로펠러 비행기 문제니까요. 대신 공기 탄성학적 불안정성이라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을 썼습니다. 이건 단순히 프로펠러 진동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가 겪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모든 종류의 떨림, 비틀림까지 다 잡겠다는 거거든요. 와. 새로운 설계인 만큼 문제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알려진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생 가능한 모든 불안정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네요. 와, 생각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밌었던 게 화재 방지 규정이었어요. 기존 항공기의 터빈 엔진 화재 규정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삭제하고 새로 만들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기존 터빈 엔진은 연료가 타면서 불이 나는 게 가장 큰 위험이지만 조비의 전기 엔진은 위험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기라서. 그렇죠. 수천 볼트의 고전압 전기가 흐르는데 여기서 스파크가 튀는 아크 결함이 생기면 순식간에 불길이 번질 수 있습니다. 연료 화재량은 양상이 완전 달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FAA는 기존 규정을 과감히 버리고 배터리나 고전압 케이블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까다로운 과정이 의미하는 건 FAA가 단순히 조비의 항공기 하나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마치 비행기를 조립하면서 동시에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아요. 비유가 재밌네요. 규제기관이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거죠. 기존 비행기 규정인 Part 23와 헬리콥터 규정인 Part 27의 요소들을 가져와서 섞고 거기에 새로운 전기 동력 시스템 규정까지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안전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거군요. 네. 이게 특히 복잡한 이유는 이 기체가 비행 모드를 계속 바꾸기 때문이에요. 수직으로 뜰 때는 프로펠러 추력에만 의존하고 Thrust 1, 앞으로 날아갈 땐 날개의 양력을 쓰고 윙본. 그 전환 과정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중간 단계까지 모두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니 규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언젠가 앱으로 에어택시를 부르기 훨씬 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안전망을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IT 업계처럼 일단 출시하고 문제 생기면 수정하자는 방식이 절대 통하지 않는 아주 신중하고 더딘 세상의 이야기인 거죠. 자, 이렇게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해서 세상에 나온 항공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어디서 충전하죠? 전기차 충전소에 세울 수도 없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상 인프라, 특히 충전 표준 전쟁이죠. 네, 과거 비디오 테이프 시장에서 베타맥스랑 VHS가 싸웠던 것처럼 지금 AAM 업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규격 전쟁이 한창입니다. 누가 표준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미래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거든요. EBT올 뉴스 기사를 보니까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조비가 밀고 있는 GACS라는 표준. 네, 제가 흥미롭게 본 건 통합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이에요. 충전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뿐만 아니라 냉각수까지 같이 주입해서 배터리를 식혀준다는 거죠. 그 부분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기체에서 무거운 냉각 시스템을 덜어낼 수 있으니 무게를 줄이는데 정말 좋은 방식 같아요. 항공기에서 몇 킬로그램이라도 무게를 줄이는 건 비행 시간과 효율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요. 조비는 자기들 항공기에 최적화된 방식을 개발해서 이걸 업계 표준으로 만들려는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조비의 방식이 그렇게 영리하다면 왜 다른 회사들은 굳이 다른 표준인 CCS를 지지하는 걸까요? 뭔가 다른 장점이 있나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베타 테크놀로지스나 아처 같은 회사들이 지지하는 CCS 표준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쓰는 방식과 비슷해요. 익숙한 방식이군요. 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냉각 시스템이 충전기에 달려 있으니까 항공기 개발사들은 배터리 냉각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체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죠. 모든 항공기가 조비처럼 통합 냉각 시스템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통합과 효율, 다른 하나는 분리와 유연성, 장단점이 명확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섭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가 자신들의 충전 방식인 NACS를 결국 북미 표준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 미래를 엿볼 수 있죠. 그렇죠. 충전 표준을 장악하는 기업은 단순히 플러그 모약을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된 모든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심지어 충전 데이터까지 독점하면서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이건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겠네요. 당연합니다. 유럽은 자동차에 CCS2를 의무화했고 항공기에도 이걸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독자적인 GBT 표준을 쓰고요. 글로벌 서비스를 꿈꾸는 기업에게는 이 파편화된 표준이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시작이죠. 표준 전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누군가 먼저 충전기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시작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이 맞긴 한 걸까요? 조비의 상용화 계획 기사들을 좀 더 들여다보죠. 바로 그 지점이 현재 AAM 산업 전체가 마주한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조비의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더라고요. 2026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세계 최초의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미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6년간의 독점 계약까지 맺었고 두바이 국제공항의 첫 번째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장을 짓고 있대요. 두바이를 첫 번째 무대로 선택한 건 아주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두바이는 규제가 유연하고 새로운 기술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도시죠. 아, 상징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또 관광객이 많아서 초기 수요를 확보하기도 쉽고요. 성공 사례를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인 셈입니다. 미국 내 계획은 더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차장 운영업체인 메트로폴리스 테크놀로지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기존 주차장 옥상을 버티포트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전력은 정말 도심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띄울 땅을 새로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미 있는 공간을 재활용한다는 발상이 정말 대단하네요. 분명 영리한 전략이지만 더 멀리풀의 분석 기사를 보면 이 화려한 계획 이면의 냉정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죠? 조비는 지금까지 약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훌쩍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어요. 3조요? 와. 이건 그냥 초기 투자라고 보기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수익 모델을 증명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2026년 두바이 서비스 시작은 단순한 첫 비행이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그야말로 운명을 건 시험대인 셈입니다. 말씀하신 그 파트너십 전략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주차장을 활용하는 건 기발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파트너에게 사업의 명운을 거는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메트로폴리스와의 계약이 틀어지면 미국 내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최근 미국 교통부가 발표한 AAM 로드맵을 보면 2027년부터 초기 운영을 시작하고 2035년에는 완전 자율비행까지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 정부가 나서주는군요. 네, 이건 이 산업은 정부가 보증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겁니다. 조비 같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국가 차원의 비전이 어느 정도 보완해주면서 투자자들이 계속 돈을 넣을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 인증, 인프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조각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결국 도심 한복판을 날아다니는 사업인데 사람들이 이걸 불안해하진 않을까요? 누가 해킹해서 조종하면 어떡하죠? 이 지점에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의 보안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 보고서는 AAM 산업의 화려한 미래 이면에 숨겨진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보안과 신뢰의 문제. 맞습니다. ICAO가 지적하는 위협들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단순히 비행기를 납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격으로 조종 시스템을 장악해서 도심의 중요 시설로 돌진시키는. 거의 영화 같은 시나리오죠. 네, 저보도로 그것도 도심 핵심부를 날아다니니까 기존 항공기와는 위협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규제의 공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의 국제항공보안표준인 NX17은 9.1 테러 이후 강화된 건데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있는 대형 여객기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렇죠. 자율주행 드론이나 5인승 소형 에어택시 같은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의 규정이죠. 그래서 ICAO 같은 국제기구들이 부랴부랴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게요. 당장 떠오르는 질문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공항처럼 전신 스캐너를 설치할 순 없을 텐데 5인승 에어택시의 승객과 수화물 보안 검색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주차장 꼭대기에 있는 버티포트는 누가 어떻게 지키나요? 맞아요. 심지어 원격 조종사나 지상 근무자들의 신원까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한국의 사례가 흥미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 한국이요? 네, 아시다시피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비행 금지 구역이 촘촘하게 설정된 아주 민감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KUAM 그랜드 챌린지라는 실증 사업을 통해 한강을 따라 특별 비행 회랑을 설정해서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군사적, 보안적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서울 상공을 AAM을 위해 조금씩 열어보는 아주 과감한 시도인 거죠. 아, 지정된 경로로만 다니게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 경로에 대한 보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AAM의 성공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대중의 신뢰에 달려있거든요. 네. 방금 이야기한 물리적, 사이버적 보안은 물론이고 우리 집 창문 앞을 휙휙 지나다니는 것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 그리고 소음 문제까지 해소해야 합니다. 맞아요. 서울 문제도 크죠. 한국처럼 정해진 하늘길을 만드는 것이 그 신뢰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엄청난 도전이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는 에어택시를 하늘에 띄운다는 것이 FAA의 기술 규정 한 줄 한 줄부터 시작해서 충전 플러그의 모연, 수조 원의 투자금, 그리고 국제 보안 표준이라는 거대한 문제까지 모두 연결된 복잡한 그물망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분야는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 한 명이 나타나서 혁신적인 제품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 촘촘하게 연결된 수많은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지루하고 긴 과정이죠. 결국 최후의 승자는 가장 멋진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물망 전체에 대한 최상의 해답을 가진 회사가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충전, 인프라, 보안, 규제, 그리고 대중의 신뢰라는 이 복잡한 그물망 전체에 대한 해답을 가진 회사가 승리할 겁니다.